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타. 꼬리구타! 우연히 작년 봄 때 방송을 봤는데 녹화하고 방송일까지 한 달, 두 달까지 텀이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사라질 걸 대비해서 막 그렇게 맞아요. 두 가지 버전으로 막 따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지금 뭐 2년째 이런 상황이 흘러가니까 아유 정말. 너무 안타깝고 뭐 진짜 끝이 안 보이는 일이 싸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코로나가 가져온 수많은 변화 중에 그래도 긍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실제로 들었는데 소아과에 환자가 많이 없대요. 감기가 사라졌지. 감기가 사라지고.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네. 결혼식 문화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게 뭐 트렌드이자 새로운 변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되는데 하객 수를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몰 웨딩이 또 정착을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저는 결혼 아직 안 해봤는데 비용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엄청 난다고 많이 싸운다고들 하잖아요. 그쵸. 체면을 생각해야 했던 결혼식이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정말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초대하게 되는 결혼식으로 바뀌어서 좀 양적으로 질적으로 참 많은 좋은 변화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무튼 코로나가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코로나 빨리 없어져라, 빨리 끝나라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 사실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그러니까. 살아가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종식 때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큼은 계속 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코로나를 즐길 수는 없죠. 바이러스를 네. 즐길 수는 없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또 즐기면서 가져보는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는 퀴즈 도사들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문제 잘 풀더라고요. 정말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좀 촉이 좋은가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칼 구스타프 융은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 철학자입니다. 융은 우리가 본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인생의 소명도 무의식 속에 담고 세상에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식하기는 어려워도 본능과 영적인 무엇이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세상에는 과학으로 입증되지 못해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죠. 오늘은 칼 구스타프 융이 주장한 삶의 원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요 키워드를 통해 퀴즈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초면인데 조면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네요. 네, 칼 융 이름도 멋있네요. 칼융. 와. 키워드는 어려워도 저 항상 눈이 가는 게 콤플렉스. 콤플렉스. 나도 그거 약간 좀 궁금해. 콤플렉스가. 콤플렉스. 현대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 콤플렉스는 의사 요제프 브로이어라는 사람이 처음 썼지만 칼 융에 의해 일반화되어 상용화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콤플렉스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개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행동과 정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컴플렉스는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부부싸움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입니다. 한 여성 포털 사이트는 기혼 여성 회원 517명을 대상으로 부부싸움 후 남편의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부싸움 후 더 화나게 하는 남편의 행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2위는 오히려 부인과 아이들, 물건 등에 더 화낼 때, 3위는 은근슬쩍 넘어가려 할 때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위를 차지한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술 마실 때. 운전 난폭하게 할 때. 밥 달라고 할 때. 소파에 앉아있던 그 자국 이렇게 파여있을 때. 그리고 2위가 애한테 화낼 때. 넌 여기 왜 있어? 축제했어 안 했어? TV 몇 시야 지금? 이게 더 화가 나는 거고. 1위가 뭘까? 본인이 왜 잘못했는지 모를 때. 정답입니다. 와. 야. 경험에서 비롯된. 왜? 뭐 왜? 그게 왜? 나는 그냥 그거 한 건데 그게 왜 짜증나는 건데? 미안해 이러면 뭐가 미안해? 메비우스의 띠야.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뭐가 미안해?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미안해.
자, 종교 가보겠습니다. 종교 가보겠습니다. 종교. 칼 융에 따르면 한 사람이 허황된 믿음에 빠져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상에 매달려 있다면 이는 심리적 진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종교죠. 종교는 절대의 초인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행복을 얻고자 하는 문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평등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평등. 부자는 최상급의 흰빵을 먹고 가난한 자는 저질의 빵만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1793년 프랑스 국민공회에서 제정된 법령의 내용입니다. 이 빵은 프랑스에서 신분 간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의식을 나타내는 정답 바게트.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바로 바게트입니다. 아, 뭐야? 아우. 그렇다면 바게트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이거 풀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답 막대기. 정답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정답 지팡이. 정답입니다. 와. 대박. 야, 바게트. 너무 맛있지? 네, 바게트 좋아. 아, 바게트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바삭바삭하고 속은 또 쫄깃쫄깃하잖아. 짭조름하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자, 너무 먹고 싶다. 다음 문제. 뭐 갈까? 저는 사랑과 이성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성이 그 이성인가요? 아니면은 이성인가요? 이성적 판단할 때 이성? 이성적 판단. 아니면 뭐? 사랑과 이성. 아, 오케이. 칼 융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양성을 가진 존재라고 여겼으며 개인이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자신의 성과 상반된 성의 원형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내부에 있는 여성성, 즉 사랑을 아니마라고 했고요. 여성의 내부에 있는 남성성, 즉 이성을 아니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마약처럼 황홀한 감정을 주고 끊게 되면 심한 금단 현상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마약에 관련된 문제죠. 마약. 마약. 아, 이거 안 해봤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유료 화장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1인당 50센트, 약 700원 이상의 사용료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료 화장실을 고수하는 이유는 관리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독일 내에 급증하는 마약 중독자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료 화장실과 함께 독일이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화장실에 준 변화가 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마약 중독자들에게 내려질 그 형벌들을 정리해놨습니다. 화장실에다. 아니면 마약 중독자들의 최후를 담뱃값에 그려진 것처럼 그렸습니다. 벽화. 아닙니다. 비슷하죠. 앞에 거울을 놨습니다. 그래서 마약하면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라고. 아니죠. 아이들 사진을 벽화로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비슷한 접근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전혀. 다른가요? 아, 주사기? 엄청 어둡게 해놨어요. 그렇지. 핏줄을 못 찾게.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핏줄을 못 찾게. 정육점처럼. 진짜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아, 파란색. 여기 파란색. 파란색으로. 정답입니다. 와. 아, 좋다. 파란 조명 아래서는 정맥을 찾기가 어려워 주사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일은 2015에서 16년 사이에만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15% 이상 증가하는 등 마약 중독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독일 화장실의 경우 사방이 완벽하게 막혀 있는 구조가 많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마약 투여가 비교적 쉽게 일어나는 장소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화장실의 조명을 파란색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해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네요. 이 핏줄들이. 마약은 생각하지도 마시고, 예. 네, 맞아요. 좀 패망의 지름길 같습니다. 그 순간의 어떤 쾌락에 남은 인생 걸지 마세요. 저희 벌써 세 개 했나요? 아, 다음 주에는 잘 풀었는데 이번 주는 잘 못 조금 푼다. 그러네요. 오늘 또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하나도 못 맞췄어. 칼 융의 메시지. 오케이. 칼융은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페르소나란 원래 가면을 뜻하는 말이죠.
칼 구스타프 융은 페르소나를 사회생활에서 맡게 되는 역할에 비례어 설명하는데요. 페르소나는 외면적으로 남에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모습, 즉 사회적 자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과 실제의 내면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는 페르소나를 자신으로 여기지 말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융은 이렇게 페르소나에 눌려있는 자아들 중 특히 인간의 가장 어둡고 사악한 원형을 이것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어둡고 사악한 원형. 어둠. 그리고 뭐라고 불렀냐고요? 그림자. 이를테면 정답. 정답입니다. 이야! 대박. 빛과 그림자 할 때 내가 쓰고 있는 페르소나가 강하고 영향력이 셀수록 이를 수행해야 하는 내 마음은 더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식 없이 계속 달릴 수 있는 인간은 없듯이 융은 페르소나가 크고 버거울수록 이를 내려놓았을 때 지친 자신을 보듬고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대결 진이와 훈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좀 잘 풀길 바라면서 외쳐볼게요. 대결 진이와 훈이. 페르소나란 연극에서 쓰이는 말로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극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문영어과 출신입니다. 와우. 1학년 중퇴. 희곡의 3대 요소는 배우, 관객, 무대이다. 하나, 둘, 셋. 아닙니다. 이거 너무 쉽지? 예. 정답 X입니다. 극본이 있어야죠, 극본. 해설, 대사, 지문, 희곡이라고. 역시 중퇴자는 몰라. 과거 그리스 시대의 연극에는 멀리서도 등장인물의 표정을 알아보기 쉽게 가면을 썼다. 하나, 둘, 셋.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답 O입니다. 오, 예스. 야, 좋다. 흐름 좋다. 시나 소설, 연극의 맺은 부분을 일컫는 용어는 에필로그로 그리스어 종결에서 유래했다. 하나, 둘, 셋. 프롤로그 아니냐? 정답 O입니다. 프롤로그가 맞는. 에필로그. 까메오는 원래 호박 등의 보석이나 조개 껍데기에 조각한 장신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 둘, 셋. 왠지 이게 X라면. 정답 O입니다. 나이스. 세 문제 맞췄습니다. 마지막. 영국에서 1952년에 시작된 연극 쥐덫은 최장기 공연을 기록해 기네스북에 올랐다. 나비도. 제철 1호선 아닌가요? 정답 O입니다. 진짜 쥐덫이야? 나 쥐덫 못 봐가지고. 저도요. 쥐덫이 거기 갈갈이홀에서 했던 거죠. 2000년대 중반에 대학로 연극 참 재밌었죠. 재밌었지. 근데 정말 그때가 좀 부흥기였죠. 소극장도 많았고. 그때 참 낭만 있었어.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끝나고 막 한 9,000원짜리 스파게티 먹고 막. 입니다. 저부터 구합니다. 마사지를 보다 더 넓게. 온몸 구석구석 손바닥 마사지기. 휴대하기 편하고 바르면 거품이 쏙쏙. 종이나라 휴대용 비누. 와 이거 좋다. 이거 좋은 거야. 이거 하나 유튜브 드릴까요? 쓸 때. 땡큐. 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풀처럼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뭐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마사지. 어깨 시원한데. 자 이따 만나요.